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28 사마이럴 TV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87페이지 03번에 국가 능력의 약화, 민주적 국가 능력의 제고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제대로 등록 추천합니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라를 발전시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가 능력이 있고 국가가 유능하여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국가 능력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노무현때입니다. 방으로 1번 세 가지 국가 능력. 국가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락하고 있는가? 국가 능력이란 한 나라가 나아가야 할 양가를 1번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올바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략과 정책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 양가를 1번 세운 국가의 전략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추진하던 정책과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통해 다시는 3번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 말을 정말 제가 가슴 깊이 남겨야겠습니다. 한마디로 한 나라의 국정 운영의 종합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능력이 뛰어나야 한 나라의 발전이 가능하다. 국가 능력은 편의상 세 부류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88페이지 첫째가 정책개발 능력이며, 둘째가 정책 집행 능력이고, 셋째가 정책 학습 능력이다. 정책 개발 능력이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국가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국가 전략을 세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분별 정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한마디로 정책 구상 및 정책 개발 능력이다. 국가의 정책 개발 능력이 약화되어 장기적인 국가 비전이나 올바른 국가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단기적 포퓰리즘, 즉 대중인기 영합주의나 외형상의 성과주의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지우지되면 그 나라는 발전하기 어렵다. 또한 바람직한 국가 목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전략과 정책을 구상하고 개발하지 못하면 역시 발전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 나라의 정책 개발 능력, 정책 구상 능력은 그 나라 발전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정책의 개발과 구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은 정책 집행 능력이다. 정책 집행 능력이란 일단 국가의 목표와 전략, 정책이 결정되면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을 의미한다. 즉 정책 추진 능력이다. 정책 집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행정부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열정, 자부심을 높여야 한다. 보다 유능하고 동기유발이 잘된 관료가 필요하다. 89페이지. 둘째, 각 행정조직 최고 책임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직의 리더가 아주 중요하다. 국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지도자의 헌신과 열정, 실무 파악 능력과 조직 장악 능력, 그리고 통솔력이 중요하다. 올바른 리더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정책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정당, 의회, 언론, 시민사회 등 광범위한 국민적 이해가 이루어질수록 정책의 추진이 용이하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으면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 감독도 가능해져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왜곡도 실패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학계, 언론,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조를 조직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학습 능력이란 국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초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을 하여 향후 국가 정책 기반과 추진 능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국가가 정책 실패 경험에서 잘못을 배우고 정책 성공 경험에서 교훈을 배우면서 한 단계 높은 정책 수립 능력과 정책 추진 능력을 갖추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정책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스스로 하나의 학습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국정운영 경험에서도 배우고 자국의 과거 국정운영 경험에서도 배워야 한다. 90페이지.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정을 담당하던 전임자가 행한 국정운영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다. 전임자의 국정운영 경험이나 경험에서 나온 전임자의 암묵지, 를 전수받아야 한다. 정책 성공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미래의 정책 구상 및 정책 추진 능력을 높여야 한다. 또 과거의 정책 실패에서 쓰라린 교훈을 배워 유사한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방가를 관한 능력 하락의 원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국가 능력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내일이 희망을 주는 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올바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설득력 있는 국가 발전 전략과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혁 고언을 요란하는데 그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개혁 필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정책 실패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의 국가 능력이 1963년 체제 즉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의 국가 능력보다 못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예, 저도 이거에 동감합니다. 왜 그럴까? 산업화 시대의 권위주의적 국가 능력을 대체할 만한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민주적 국가 권력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탈권위 하기에 바빴지 새로운 민주적 권위를 세우고 민주적 국가 능력을 키우는 데는 소홀하였다. 91페이지. 그렇다면 왜 민주적 국가 능력을 키우는 데 실패하였는가?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과 달리 국정운영의 경험이 없는 세력이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세력은 국정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중용하거나 그들로부터 국정운영의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과거 정권에 비난하고 과거 정책 책임자들과 차별화하는 데 극복하였을 뿐 과거의 정책 경험에서 노하우를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국정운영의 전문성을 기득권으로까지 매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프로가 아닌 감성적인 아마추어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많은 의욕적인 개혁 정책이 양산되었으나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의 준비 부족과 경험 부족 등으로 정책 실패와 개혁 실패가 반복되었으며 그 결과 국민은 정책 필요, 개혁 필요만을 느끼게 되었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 민주화 시대에 등장한 정부가 내세운 개혁 정책에서 관료를 개혁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관료의 자부심과 긍지, 열정, 사명감을 크게 훼손하였다. 원래 국정운영의 80%는 관료를 통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된다. 그런데 관료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비협조적으로 만든 다음에 국정운영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고어이다. 뿐만 아니라 92페이지. 화 시대를 들어서 정권교체가 주기적으로 일어남으로써 공무원의 복직론과 대세수능 경향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인사정책에서 실적과 연공에 대한 존중이 악화되고 정파적 연고적 고려가 많아지면서 실적과 연공보다는 연고와 줄서기로 승진을 도모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관료가 행정 현장을 지키지 않고 정치권을 기웃고 여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한마디로 관료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훼손하고 그들의 업무에 대한 정성과 열정, 능력 개발 노력을 약화하면 당연히 국가의 정책 수준 및
정책 추진 능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셋째,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환경이 과거보다 복잡하게 하여졌다. 우선 민주화가 가져온 권력의 하방 이동으로 인하여 집단 이익과 지역 이익의 목소리가 대단히 커졌다. 여기 권위주의 정부가 주장한 여짐이 남아서 국민의 목소리는 그것이 집단 이익이든 지역 이익이든 대부분 오른 것이고, 반정부는 무조건 위롭다는 편향된 대중정부가 평가하게 되었다. 여기 설상가상으로 민주화 이후 대중정치인이 대부분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경향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정책은 본래의 장기적인 국가 목표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단기적인 집단이익과 지역이익에 휘둘리며 일시적인 여론을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자연히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추진 능력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93페이지. 게다가 오늘날 선진국에서 지배적인 사고가 되고 있는 작은 정부로 우리나라에 매우 비판적으로 도입되면서 작고 약한 정부가 무조건 좋은 정부이고 민주적인 정부라는 식의 편향적인 분위기가 일반화되었다. 이런 잘못된 경향도 우리나라 국가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몇 가지 변화는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과도기적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외에 어떻든 국가 능력의 약화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치하여서는 나라의 발전과 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서든 거두기를 빨리 끝내고 20세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민주적 국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작지만 똑똑하고 강한 정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나라 성리라에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또한 나의 국정과제이다. 네, 여기까지 한 번을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